쪼개기 상장으로 많이 욕 먹었죠. 카카오는 짧은 시간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세 개의 이제 자회사를 잇따라 이제 상장시키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개미들의 공동묘지라고까지 표현되는 이 카카오 시리즈의 현재 수익률은 정말 묘비명에 적을만 합니다. 고점에 잡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카카오 마이너스 79%, 카카오 게임즈 마이너스 85%,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77%, 카카오페이 마이너스 91%. 카카오페이를 이제 상장 초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원금이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할 말 많습니다. 카카오 그 노란색 그 이모티콘 그 귀여운 캐릭터들 이면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주식으로 돈 벌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 있었다. 참 믿기 쉽지 않은데 한때 국민주로까지 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카카오는 어쩌면 예정된 몰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투자자인 저도 몰랐고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선물하기, 뱅크, 결제, 대리운전, 택시, 쇼핑까지 뭐 손대는 사업마다 시장 판도를 바꾸고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뭐 카카오톡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안 쓰는 분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 뭐 카카오가 개발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너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지금 아이들 용돈을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이제 매주 주고 있고 카카오페이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뭐 음료 쿠폰이나 선물 이런 것들을 지금 보내주고 정말 이제 점점 이제 그 사용량이 늘고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이제 사업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카카오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밝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떤 주목을 받던 카카오가 한 선택은 정말 의외의 선택들을 계속 연이어했습니다. 그것도 그 선택들은 하나같이 카카오 주주들에게 정말 빅년 먹이는 물적 분할로 회사는 부자가 되고 투자자는 가난해지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뭐 나중에 차트 보시면 정말 좀 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짜증나서 얘기하는지 금방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카카오 큰 손실을 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카카오 액면 분할 전에 사가지고 액면 분할하고 이제 카카오페이 뱅크 상장할 무렵에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카카오도 굉장히 시세 차익을 좀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카카오 뱅크 페이 게임즈까지 해서 공모주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한두 주씩 받아가지고 그걸로는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운 이제 수익률을 다 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카카오도 손실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그 고점 때마다 그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카카오의 향후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받았던 지금 성적표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같이 뭐 공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2020년 9월 카카오 게임즈 상장, 2021년 6월 카카오뱅크 상장, 같은 해 11월 카카오페이 상장.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여러 자회사를 한꺼번에 상장시킨 케이스도 정말 카카오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알짜 사업들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 2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3개나 주식시장에 입성시켰습니다. 그럼 기존의 카카오 주주들은 뭐가 됩니까? 핵심 사업 3개나 지금 떼가지고 앞으로 이제 돈 될 만한 사업들은 전부 떼서 이제 따로 상장시켰으니 카카오 주주들은 뭐 선택의 여지도 없이 가만히 주식 들고 앉아서 이제 떨어지는 주식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겠죠? 아니면 팔거나. 상장 족족 인기몰이를 하며 공모주 신화가 이어졌고 뭐 저도 그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모든 종목들의 결과는 처참하게 이어졌습니다. 개미들의 무덤이 아닌 정말 공동묘지라고 한 이유는 카카오뿐만 아니고 카카오 그룹주 모두가 최고가 대비 반의 반토막
거의 뭐 20% 원금이 20% 정도 수준밖에 안 남았고, 심지어는 뭐 최고가 대비도 아니고 공모가보다 전부 다 낮은 가격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정리한 건데, 카카오는 뭐 상장을 따로 한 건 아니고 다음이 그때 당시에 상장사였고, 카카오는 다음과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하는 형식으로 주식시장에 입성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입성했고요. 상장 이후 최고가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는 시점인 2021년 6월 21일, 요때 이제 17만 3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2024년 8월 14일 종가는 36,800원, 최고가 대비로 79%가 떨어져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2020년 9월, 요때 이제 상장했죠. 공모가는 24,000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상장 후 2달이 지난 2021년 11월 11만 6천원까지 올라갔고, 현재는 108,700원에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금은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이건 뭐 정말 국민 이제 뱅크가 됐죠. 2021년 6월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당시에 39,000원, 상장 이후 최고가 92,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2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금이 23%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7%가 떨어졌죠. 카카오페이 2021년 11월 9만원에 상장했습니다. 11월 상장하고 이거는 진짜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24만 8천원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로 계속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는 24,100원까지 떨어졌고, 원금은 9% 남았습니다. 91%의 손실을 입은 겁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카카오뱅크에 만약에 고점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원금이 7,900원이 없어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원금이 8,500만원이 없어졌고, 카카오뱅크를 보유하고 있다면 7,700만원의 원금이 사라졌고, 카카오페이는 9,100만원의 원금을 날리고 지금 이제 1억 원이 900원이 돼 있는 셈입니다. 정말 개미들의 공동묘지라고 할 만하죠. 아마 지금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카카오 주식 열어보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주주를 진짜 돈주머니로 보고 있어. 돈 되는 사업이 조금만 인기를 끌면 분할해서 기존 카카오 주주 뒤통수 날리고 신규 자금을 성공적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이걸 뭐 그냥 경영의 하나의 이제 뭐 방법이다, 경영의 기술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바라본다 그러면, 카카오는 뭐 성공적으로 외부 자금, IPO를 통해서 신규 투자 자금을 대폭 끌어들인 성공 케이스죠. 기업 입장에선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이런 회사들은 저주하고 싶을 겁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이제 세계적인 기업, 뭐 전 세계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드는 정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자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자회사들, 알짜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하나만 지금 상장시켜 놓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샀는데 유튜브가 막 떴어. 근데 이제 유튜브를 구글이 따로 상장한대. 그렇다면 지금의 구글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성공적인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 회사는 언제 구간에 따로 이제 분할 상장을 할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미래 가치에 계속해서 이제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량이 나오고 주가는 계속 일정 수준에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좀 돈이 될 만하면 SK 같은 경우도 뭐 좀 돈이 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은 분할해가지고 외부 자금 또 대폭 끌어들이고 그걸로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또 투자해서 이제 수익이 날만 하면은 그걸로 또 어떻게 회사나 이제 지배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되는 방법으로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정말 뭐 양아치 짓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어느 회사 하나를 사실 카카오는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카카오를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지만은 뭐 이 똑같은 영상을 회사 이름만 바꿔서 SK로 바꿔도 할 얘기 정말 많고 LG로 바꿔도 할 얘기 많습니다. 지금도 카카오는 주머니 속 구슬을 하나 꺼내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그 구슬의 이름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얼마 전에 SM 인재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김범수 의장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 카드 이거 진짜 보면은 원래 계획대로면 아마 좀 빨리 됐겠지만은 지금 뭐 이 계속된 분할로 카카오 엄청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가 조작으로 이제 지금 조사까지 받고 있으니까 아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단기간에 상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이 분할 상장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카카오 아직 잠재적 위험이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언제 또 잠잠해지면 또 주주 뒤통수 치는 행위를 반복할지 모릅니다. 이 양아치 짓 언제까지 이제 반복하는 걸 지켜봐야 하고 이걸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유 참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개미는 뭐 어차피 이제 단기 투자에서 정보도 없고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으로 장기 보유를 해가지고 그 회사의 성장을 같이 결실을 같이 따먹는 이런 이제 구조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이제 어떤 주주하고 장기적 성장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 필요할 때 돈 대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은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은 뭐 나몰라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악행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IPO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 공개를 해서 뭐 외부의 투자금을 받아들인다. 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고 뭐 마음대로 할 거면 상장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기업을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IPO를 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들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성장할 건 다 한 다음에 뻘짓을 하니까 이게 짜증난다는 거죠. 게임즈, 뱅크, 페이 이걸 분할하지 않았다면 지금 카카오 주주들은 이 성장 가치들이 전부 카카오 주가에 반영됐겠죠? 그렇다면 카카오 주가는 지금 얼마까지 가 있겠습니까? 개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알짜 자회사들이 하나씩 상장하면서 카카오는 물론 시장의 신뢰가 이제 떨어지면서 네 종목 모두 바닥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카카오 차트거든요. 카카오는 올라가다가 이때가 이제 액면 분할 시점이고 이때가 카카오뱅크 상장 시점입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시점이 거의 최고가고 이후로 계속 떨어집니다. 카카오페이가 아마 이때쯤에 상장했을 텐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분할 상장한 다른 그런 모기업들은 사업들이 잘 되니까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 초기에는 바짝 치고 올라갔다가 이후에 무슨 게임주들 한번 불타오를 때 이때가 아마 그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아마 최고가를 찍고 그 이후로 지금 뭐 게임주들도 어렵지만 카카오 게임 자체가 그때 당시에 워낙 고평가가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시장에 불신까지 얻게 되니까 바닥 없이 떨어지는 거죠.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그때 이제 반짝 해가지고 최고가를 한번 찍고 그 이후로 계속 내려옵니다. 공모주 초기에 그냥 바짝 뭐 팔았던 분들 요분들 빼고는 어쨌든 카카오뱅크를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카카오페이 이거 같은 차트 아닙니다. 카카오뱅크하고 상장 초기 바짝 올라가서 최고가 한번 찍고 이후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카카오뱅크하고 보면은 차트가 같은 차트를 이제 카피한 것 같죠.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떨어집니다. 정말 저런 주식을 내가 이제 고점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생각만 해도 현기증 납니다. 가장 늦게 상장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상장 초기 최고가를 한번 기록하고 3년 가까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카카오뱅크 단시간에 정말 가장 많은 계좌를 개설했고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은행업계의 맥입니다, 맥이. 정말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은 그 대출 잔액이 가장 빨리 늘고, 뭐든지 지금 카카오뱅크가 손만 대면 어떤 은행에서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제 대형은행으로 성장하고 인터넷 은행이라 비용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몇만 명이 근무하는 그 기성은행과 달리 카카오뱅크는 뭐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 점포가 없고 상담원이 없잖아요. 전화 상담원 말고는. 그리고 대부분은 본사의 전산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한 1000명 안팎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이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으니까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카카오뱅크가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지는데 매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어떻습니까? 카카오페이는 지금 결제 시장에 진짜 절대 강자입니다. 뭐 삼성페이도 인기 있고 애플페이도 인기 있겠지만은 지금 카카오페이는 일단은 카카오톡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결제를 카카오페이로 하고 있고, 지금 뭐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카카오페이에 관련된 결제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뭐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결제가 마지막에는 카카오페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정도로 결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또 이제 뭐 카카오 증권, 카카오 보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카카오페이에 자회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아질 이유는 사실 없는데, 최근에 물론 악재는 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바닥 없이 계속 떨어지는데 매수가 안 나타납니다. 두 회사 모두 승승장구하는 사업과는 달리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지니까 주주 입장에선 야, 이런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반대로 카카오 주식을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매수하기 좋습니다. 카카오 어쨌든 이대로 자빠질 회사는 아니거든요. 카카오 자체도 지금 뭐 어떤 분할 이슈만 아니면 카카오 아직도 남아있는 알짜 사업들 많습니다. 카카오뱅크 지금 사업이 이렇게까지 되고 이제 실적 나고 얘네가 수익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카카오 수익을 따라갈 만한 은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이런 식의 경영을 지속한다면 어차피 이제 장기 보유하려는 투자자는 카카오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거고, 단기 투자하는 투기꾼들만 지금 뭐 놀아나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뭐 미국 주식이 좋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이 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기본적인 경영 철학. 주주 투기꾼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 회사에 돈을 댄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회사 잘 되라고 돈 댄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카카오와 다음에 공식 합병일은 2014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하는 형식이었지만 합병 후 실제 최대 주주는 카카오가 이제 되었고, 결국 카카오가 다음을 이용해 우회 상장하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 등판 후 뭐 주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실 다음은 그 전에 뭐 검색 엔진도 쉽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카카오가 이제 붙으면서 완전히 이제 다른 국면을 맞았죠. 카카오는 이제 그 검색 엔진을 카카오톡에다 씌우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아마 시너지 효과를 노렸을 겁니다. 2014년 4월 5대1 액면 분할 후 6월 17만 3천원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카카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 아침에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카카오에 대한 찬양 엄청 났습니다. 카카오 그리고 테슬라, 이 두 개 주식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 이제 이걸 더 가야 되는 이유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개미들은 그런 정보를 들으면 들을수록 카카오 매집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카카오 합병하고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고 뭐 카카오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좀 가팔라서 그렇지, 여기는 이제 저가 때 요만큼 올라가는 것도 이게 지금 상당한 상승이거든요. 하지만 영광은 진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액면 분할 후 카카오뱅크 상장 때까지는 무서운 기세로 올랐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정말 개미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발을 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카카오뱅크 상장 시점에 최고가를 찍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 카카오페이 상장 그때 이후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카카오페이 상장 시점의 주가로 회복되질 못합니다. 이 과정에 있던 개미들 정말 그 돈 누가 어떻게 보상합니까? 자회사 물적 분할 후 상장은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LG화학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발표 후 100만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지금 20만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핵심 자회사, 핵심 뭐 성장 동력을 떼놨으니까 그 회사는 뭐 어떤 지주 회사 정도의 역할 말고는 사실은 그걸 보유해야 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핵심 사업을 분할한 회사는 시장의 불신을 얻게 됩니다. 이 회사는 또 언제 알짜 사업을 분할할지도 모르는 회사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IET를 물적 분할 후 30만원을 넘던 주가는 지금 10만원 턱걸이 중입니다. 분할 후 상장을 통해 개미돈을 모으고 합병 시에는 회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로 주주 물먹이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분할해서는 신규 자금을 개미돈으로 모아 합병할 때는 합병 비율, 자기 회사 쪽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해서 기존 주주들은 뭐 그 제대로 된 주식 가치를 보상해 주지도 않고 이런 행위들은 지금 반복되고 있죠. 물적 분할은 뭐 욕을 많이 먹어서인지 최근 잠잠합니다. 아마 뭐 굉장히 이걸 한번 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도 눈치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합병을 발표한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비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것도 이 두 회사 모두 합병 비율이 회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정해졌다는 거죠. 그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 회사의 지배구조나 이런 쪽에 도움되는 방식의 합병 비율을 가지고 또 이제 개미들 물먹이는 요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해서 리스크를 키우느니 장기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카카오의 비극이 다시 주식시장에서 재발하지 않기 바랍니다. 뭐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막상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도 이렇게까지 처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상 이제 결과를 정리해놓고 보니까 카카오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